내 안의 에너지 고속도로, 경락과 혈자리, 전공 수련으로 잠재력을 깨우는 비법. 이번 동영상은 경락과 혈자리에 관련해서 이런 수련 방법도 있다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나중에 수련이 깊어지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깊은 수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해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정보를 얻어가는 차원에서 제작됐으니 참고용으로 가볍게 봐주세요. 1. 내 안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찾아라. 경락과 혈자리. 우리 몸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얽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네트워크가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경락과 그 위에 자리한 혈자리들이죠. 경락은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인 기가 흐르는 통로예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전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혈자리는 에너지 정거장. 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자리한 특별한 지점이에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라 이곳을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이나 뜸으로 이곳을 자극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럼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각 정거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공 수련이 그 해답입니다. 2.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 기공 수련의 두 가지 비법. 기공은 말 그대로 기를 다루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호흡과 동작, 그리고 의식 집중을 통해 내 몸의 기를 느끼고 모으고 운용하는 수련법이죠. 기공 수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동공 움직임으로 기를 다스리다. 동공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를 운용하는 수련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극권이나 팔당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동공에 속하죠. 몸을 풀고 기혈을 뻥 뚫어요. 동공은 특정 동작과 호흡을 결합해서 마치 체조를 하듯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요. 이 움직임을 통해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고 경락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초보자에게 안성맞춤. 막혀있던 경락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효과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처음 기공을 접하는 분들이나 몸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동공은 외부적인 움직임을 통해 내부의 기를 이끌어내는 비교적 배우기 쉽고 효과가 빠른 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공 고요함 속에서 기를 느끼다. 반면 전공은 동공과 달리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서 수련하는 방법입니다. 가부좌나 반가부좌 혹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오직 호흡과 의식에 집중하는 명상적인 수련법이죠. 조용해야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가 움직이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미세한 감각과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에서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고요한 새벽에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 따라간다. 전공은 외부의 움직임 대신 의념, 즉 마음의 집중력을 사용해서 기를 운용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 따라간다는 의기상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공은 동공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기를 다루는 수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공 수련의 핵심, 잠자는 혈자리를 깨워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고요하게 앉아있는 전공 수련이 어떻게 우리 몸의 특정 혈자리들을 깨우고 경락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전공은 경락과 혈자리를 가장 직접적이고 깊이 있게 체험하고 운용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1. 우리 몸의 발전소 단전. 우리 몸의 배꼽 아래 약 5cm, 그리고 몸속으로 약 5cm 들어간 지점에 위치한 단전은 붉은 밭이라는 뜻으로 생명 에너지인 기를 저장하고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발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전공 수련에서 의식을 단전에 집중하고 깊은 호흡, 단전 호흡을 반복하면 흩어져 있던 우리 몸의 기운이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 단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모이는 축기의 과정이죠. 이 전공 수련으로 깨어나는 주요 혈자리들. 전공 수련은 단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단전에 축적된 기운이 경락을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혈자리들을 연쇄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혈자리들을 알아볼까요? 회음혈 생명 에너지의 수문장.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회음혈은 우리 몸에 음한 기운이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전공 수련 중 단전의 기운이 충만해지면 이 회음혈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닫히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기운을 몸 안에서 순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두는 것과 같죠. 명문혈, 생명의 문, 활력의 엔진. 등 쪽, 배꼽의 정반대편 척추에 위치한 명문혈은 생명의 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신장의 양기가 머무는 곳으로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활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전공 수련으로 단전의 기운이 강해지면 이 따뜻한 기운이 명문혈을 자극하여 허리가 따뜻해지고 튼튼해지며 온몸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백회혈, 하늘의 기운을 받는 안테나.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위치한 백회혈은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맑은 기운, 천기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전공 수련이 깊어져 기운이 척추를 타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백회혈이 열리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막혔던 환풍구를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천혈, 땅의 기운을 받는 뿌리. 발바닥의 가장 오목한 곳에 위치한 용천혈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땅의 기운, 지기를 받아들이는 뿌리와 같은 혈자리입니다. 전공 수련을 통해 상체로 떠있던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 용천혈까지 도달하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마음이 안정되는 수승화강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즉,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 머리를 식히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건강 상태가 되는 것이죠. 4. 실전 전공 수련. 나도 에너지를 움직일 수 있다. 혹시 마음이 가는 곳에 기도 따라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원리인데요. 내 생각, 즉 의념을 사용해서 내 몸의 에너지, 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가능해 싶겠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 내 안에 에너지 충전하기, 단전의 기 모으기 축기.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모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를 단전이라고 했죠. 바로 이 단전에 따뜻한 기운을 모으는 축기 과정입니다. 의식을 단전으로. 숨을 쉴 때마다 온 의식을 아랫배 단전, 그 한 점에 부드럽게 집중해 보세요. 이걸 의수 단전이라고 해요. 억지로 힘줘서 여기를 봐야 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가 아기를 보듯 사랑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저 단전을 바라보고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불씨를 상상하기.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심상법, 즉 이미지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내 아랫배 단전에 작고 따뜻한 불씨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이 불씨를 살짝 더 타오르게 하고, 내쉴 때는 불씨의 온기가 아랫배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간다고 그려보는 거죠. 변화를 느껴보기. 꾸준히 집중하다 보면 정말로 아랫배가 묵직해지거나 따뜻해지는 느낌, 열감, 혹은 미세하게 진동하는 느낌 같은 다양한 특기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내 안에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 감각이 충분히 선명해질 때까지 2단계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2단계 하이라이트 의념으로 기를 혈자리로 보내기 운기. 자, 이제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해 볼 시간입니다. 단전에 모인 기운을 내가 원하는 혈자리로 보내는 운기 과정인데요. 마치 물기를 내어 물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손바닥 중앙에 있는 노궁혈이나 발바닥의 용천혈처럼 감각을 느끼기 쉬운 곳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손바닥의 노궁혈로 보내는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목표 지점 설정하기. 먼저 내 기운이 도착할 목적지, 즉 노궁혈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해야 해요.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손바닥의 중심 부분이에요. 그 위치를 마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의념의 길 터주기. 이제 단전에서부터 노궁혈까지 이어지는 길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전에서 몸의 중심을 따라 어깨로, 팔 안쪽을 따라 손바닥 중심 노궁혈, 이렇게 이어지는 빛나는 에너지의 길 혹은 따뜻한 물이 흐르는 관을 시각화해 보세요. 호흡과 함께 기 보내기 가장 중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호흡과 의념, 심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단전의 따뜻한 기운이 더욱 응축되고 강해진다고 상상하세요. 숨을 내쉴 때 그 응축된 기운 덩어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상상의 길을 따라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노궁혈을 향해 밀려나간다고 의념을 보내는 거예요. 주의! 절대 억지로 가라 하고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기가 뭉치거나 머리가 아픈 상기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길만 터주는 느낌으로 하세요. 목표 지점의 감각에 집중하기. 의념과 호흡을 반복하면서 이제 모든 신경을 목적지인 노궁혈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치 단전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전기가 오는 느낌, 뻐근하거나 혹은 따뜻해지는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그 느낌이 기가 혈자리에 도착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3단계 이것만은 꼭 수련 시 주의사항. 이 수련은 우리 몸의 섬세한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욕심은 금물, 힘을 빼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기를 보내려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항상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를 기억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세요. 상기증을 조심하세요. 수련 중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기를 보내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기운이 위로 떠서 생기는 상기증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모든 의념을 발바닥의 용천혈에 집중해서 위로 뜬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주거나 그냥 모든 의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단전호흡만 몇 분간 해주시면 가라앉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기를 느끼고 움직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감각을 느끼는 시간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련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호흡 속에서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수련은 이미 시작된 거니까요. 5. 결론 고요함 속에서 찾는 생명의 길. 자, 오늘 우리는 경락과 혈자리, 그리고 전공 수련이 어떻게 우리 몸의 특정 혈자리들을 깨우고 잠재력을 폭발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경락과 혈자리는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보이지 않는 지도와 같습니다. 전공 수련은 고요한 호흡과 의식 집중을 통해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 단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단전에 축적된 기운은 회음, 명문, 백회, 용천과 같은 핵심 혈자리들을 연쇄적으로 깨우고 마침내 소주천이라는 에너지 순환 고리를 완성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최상의 상태로 만듭니다. 결국 전공 수련은 침이나 뜸처럼 외부에서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으로 혈자리를 내부에서부터 활성화시키고 경락 전체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건강법인 셈입니다.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치유의 힘이 내 안에 존재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